네, 다오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옛날부터 보고 네. 아, 팬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아주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잘 아, 네, 너무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31살이고, 네네,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네네, 455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은 지금 다니는 회사나 저의 처지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뭐 업무가 많아지고 이러한 나의 처지에 대해서 네, 좀 옛날에는 좀 반항심이나 이런 게 좀 네. 있었는데 그냥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를 좀 순응하게 살게 되는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의 발전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회사가 마음에 안 네, 들면 이직 준비를 해서 네, 뭐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내가 네, 더 나은 처지로 가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그런 생각도 잘 안 들게 되고 아, 그런 의지도 약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 그런 심리가. 그래서 가격하기 쉽는 아닌데 네네. 약간 의지가 약해지는 스스로에 대해서 더 불만족스럽고 아, 못 믿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 뭐 좋다, 네,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냥 지금 제 네. 상태로는 그게 별로 좋진 않은 것 같다, 내 스스로에게. 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급변 뭐라고 해야 되지? 반항하지 못하는 네, 내가 네, 더.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걸 느끼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공감이 네, 되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저는 나이로 좀 커버를 많이 쳤거든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해요. 나이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반항심? 자기 파괴? 이게 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네, 확실히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오히려 네. 스스로가 뭐 취업할 때 스펙이 모자른 것 어, 같다. 뭐 그러면은 뭐 오히려 자격증을 따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좀 이게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아, 이게 네. 제가 중간에 나이에 대해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음. 그 질문이 뭐였죠? 그 질문 자체는 이제 네, 네, 이게 왜일까? 네. 그 내가 이 기력을 잃어가는 모습, 이게 왜일까? 그거는 네, 사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지금 상황은 네, 약간 적성이나 이런 게 안 맞는 직무를 이제 해서 네, 사실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은 하거든요. 네, 근데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데 네, 이거를 여기 안에서 제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도 네. 만족이 되는 포인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이게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뭔가 바꿀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 자포자기의 심리가 드는 것 같아요. 어, 네. 내가 지금까지 뭐 내 스스로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안 바뀔 것 같은 생각에 제가 음, 위압되어 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 아까 스펙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헬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네. 근육이 안 붙거든요. 이런 수능하자 이제.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근육 생성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건강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목적이 옛날에는 미용, 근데 지금은 건강. 이런 네네. 식으로 조금 순응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어떤 나의 목적을 노력에 대한. 줄이셨네요, 이거를. 네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좀 네. 비슷하게 좀 채용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거든요. 왜냐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뭐 원하는 근육을 많이 생성을 못하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건강관리용으로 혹은 뭐 유지용으로 해야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합리화는 심리적으로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해야지 우린 살아요. 그걸 못하면은 우리는 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도 만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진짜. 그러다가 자존감이 다 그렇죠.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 합리화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노력을 해도 뭔가 바꿀 수 없다. 거기에 따른 무기력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그 자기 파괴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뉘앙스가 비슷하지만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 아세요 혹시? 약간 코끼리 묶여 있는 맞아요, 거, 그런 맞아요. 거. 그런 것처럼 네. 보통 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좀 달라요. 코끼리랑은 개를 어떤 그 바닥에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방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도 전기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피하려고는 하지만 계속 전기를 피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반만 전기를 들어오게 해서 고통을 줬는데 그 다른 데 반으로 가면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 약간 뻔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학습된 무기력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방바닥에 다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봤으면 어떻게 해도 노력을 해도 피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실험자의 마음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종교적으로 보면 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지금 회사를 죽을 때까지 다닌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없고, 말이 이상하네. 죽을 때까지 다닐지 아닐지도 모르고, 또 직무가 또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뭔가 생각할 게 없잖아요. 노력해도 안 바뀌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포커스를 미래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역을 바꿔보는 거. 왜냐면 거기다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잖아요. 지금 노력해도 바뀔 그렇죠. 수 있는 게 없고 그 포커스를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그 자극이 들어와요. 나 혼자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긍정적인 미래,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다원님에 대해서 그 희망적인 거를 심상으로 하나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로. 그거를 여러 개 있으면 더 좋고, 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나중에 되고 싶은 스펙적으로 되고 싶은 그런 것, 혹은 뭐 내 행복한 뭐 3, 4년 뒤, 행복한 뭐 30대? 모르겠어. 나이를 몰라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음, 구체적으로 심상을 그려서 이거를 부적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음,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게 리마인드가 된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왜 이 생각이 들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 왜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겠지? 뭐 지금 짜증난다. 뭐 이런 생각이 추가적으로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바로 이렇게 막듯이 정수기 필터로 이렇게 정화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네. 하면은 조금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다 보면은 또 기회가 찾아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짜증나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네. 맞춰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네네. 제가 뭔가 답변을 드린 시간이 될까요? 시간 좀 늦어도 돼요. 네. 네. 우선은 제 나이는 31이고요. 네네네. 뭐, 죄송해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네네네네. 우선은 그렇긴 하고, 네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에 네. 이제 좀 덧붙여 네네. 보자면, 사실은 심리학 네. 상담이 딥하게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외면적인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 네. 결국에는 나의 내면적인 거를 이제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나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게 결국에는 솔루션인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맞아요. 보니까. 똑똑하시네.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이게 네. 나의 내면적인 방향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우선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네.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상황이 뭐 바뀔 수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결국에 초점을 맞춰주신 거는 네. 그 지금은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 태도를 좀 중화시키는 방법에 네.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신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네네네. 했거든요. 네. 예, 예, 물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예, 너무 똑똑하다. 예. 네. 아니, 그렇긴 네네. 한데, 제가 여기서 고민하는 건, 네. 사실 내 상황이 힘든 것도 네. 있겠지만, 원래 이게 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결국에는 이거를 디딤돌 삼아서 네. 내 스스로가 발전하는 그런 촉매제가 돼야 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 그렇게가 안 되는 게 고민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어, 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네. 뭐냐면 예전에는 뭐 취업이 안 돼? 음, 그럼 공부를 좀 더 해서 자격증을 따는데 스펙을 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같다라고 하면 네네. 요새는 네. 사실 어떤 회사든 간에 저는 뭐 이직하고 이런 거 당연히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지금 일이 매번 저희가 야근해서 거의 한 9시, 10시에 끝이 네. 나요. 그 지금도 지금 10시에 퇴근을 하고 온 어, 상황인데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한다거나 어, 뭐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회사를 바꾸는 것밖에는 솔루션은 크게 없잖아요. 어,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네네. 그래서 뭔가 가능한 솔루션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안 나는 거에다가 뭔가 그냥 이렇게 살지 뭐라고 어, 순응하는 그런 것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금의 고단을 딛고 뭔가 발전하는 그런 거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만 갇혀 있는 건가? 나만 발전하지 않고 이렇게 좀 늦춰지나? 이런 음, 불안감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 어, 예. 뭐 어. 일단 든 생각은 그래요, 제가 아, 지금.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적인 컨트롤, 근데 내면적인 컨트롤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의 자기 합리화 음, 같은 음, 음. 개념을 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돼요? 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이상향과 네. 나의 모습은 사실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네. 받잖아요. 이상향이 안 낮춰지니까 아, 말씀하신 목표에 자기 합리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실. 네. 어렵죠.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있죠. 항상 연애를 못해서 너무 힘들다. 근데 들어보면은 아, 그렇죠. 네, 눈이 너무 네, 높아요. 네. 네. 지나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그래도 이렇게 조금 연애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적당히 해서 연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 그냥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아예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제 너무 높아서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옆에서. 그러면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우님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깨져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는 해요. 저 음, 사람이 진짜 나 너무 연애하고 싶은데 뭐 김태희 아니면 안 돼. 뭐 송혜교 아니면 너무 옛날 사람들인가? 뭐 그런 사람들 네. 아니면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네. 진짜로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연애가 하고 싶으면은 낮춰요. 좀 자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좀 속된 말로 들깨져 봤구나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네. 예, 그런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나는 꼭 서울대 의대를 가야 돼. 근데 성적이 택도 없어. 그럼 뭐 십수를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중간에 이제 깨져가지고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져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음, 그런 희망 이런 거를 놓고 싶지가 않기는 하죠. 내 이상향을 되게 크게 가져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고 또 그랬었으니까 우리 세대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세뇌가 되니까 저도 세뇌를 많이 당했죠. 그렇죠. 너는 이 정도에서 네, 그칠 애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깨져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깨져보는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으면은 그건 통찰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음. 그런 영역이죠. 아무리 팩트 폭격을 근데 해줘도 예, 예, 그래서 예, 예.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대한 불만이면 네 엄청 좋은 회사를 해서 뭐 떨어져 보거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쵸 아, 왜,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처지를 좀 그렇게 하면서
객관화시키는 네네.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 저는 사실 실패했어요. 저는 회사, 회사 퇴사하고 어떤 네, 마음으로 했냐면 나는 진짜 이 정도 그릇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고 네.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꿈에서 회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네. 근데 이제 깨져봐야지 알죠. 네, 이렇게. 뭐 저는 그렇죠. 좀 지나쳤어요. 아무튼 이 전어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잘못된 케이스였고 가장 좋은 건 다른 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말을 듣는 게 정말 정말 좋아요. 근데 저도 음,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꼴리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네, 되긴 했는데 그리고 또 자기 합리화를 잘 시켰어요. 네, 회사를 나온 거는 네, 후회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잘 시켰기 때문에 멘탈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객관화 뭐 남의 이야기를 조금 진짜 진지하게 들어보는 것 남들이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 그만둘래라고 하면 보통 80%는 그만두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네, 고려해 보는 것. 내가 너무 네, 특별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내면적인 컨트롤 아까 네, 말씀하실 때 자기 합리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제가 얼마 전에 회식을 한번 했었었는데, 네네. 저희 팀에서 그 여자분들 사무보조로 일하시는 직원분들 있죠. 네네. 그분을 한 1년 만에 만났거든요. 아,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다오라 그러면 뭐, 다오 매니저님 아직 안 관두셨네요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뭔가 되게 그렇대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데, 엄청 잘 흔들리는 나무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스트레스는 진짜 잘 받는데, 네. 그래도 뭔가 안 관두면 좀 징한? 음.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셨구나. 네, 회복 네, 탄력성 네. 이야기를 하셨군요. 맞아요. 예, 아, 예. 그 회복 탄력성이 진짜 중요해요. 네. 근데 그 개념을 원래 알고 계셨어요? 원래 회복 탄력성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예. 심리학 연구도. 그게 심리학적 용어예요? 그거 처음 레질리언스라고 알았어요. 치면은 나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네.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기 합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거를 잘할수록 멘탈에 금 가는 네. 게 좀 덜하잖아요. 제 친한 분 중에 하나는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결과적으로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잘못이 돼요. 나랑 싸웠을 때.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밉진 않아요. 왜냐면 또 그만큼 잘해주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돼요? 맨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래.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그게 남의 탓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 죄책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이 나죠. 네. 근데 또 그만큼 그렇죠. 잘해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존감이 저는 높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근데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실 때는 부정적인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제 디딤돌 삼아서 발전하는 촉매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랬었나요? 그랬었던 때가 있었죠. 저도 항상 그러려고 그래요. 뭐, 지금도. 그렇죠. 네. 몸이 아프면 이거는 더 건강하라고 신이 나에게 준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도 자기 합리화거든요. 아픈 게 뭐가 좋아.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기침이 난다. 좀 최근에 금연을 했는데 기침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금연을 하라는 계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음, 긍정적으로 돌리려고 해요. 필터링을 입히려고 해요. 그게 좀 비합리적인 생각인 걸 알면서도 비합리적인 해석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 방향은 아니고 뭐 합리적이긴 하지 금연하는 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도 많이 약해진 것 같고요. 음, 네. 추진력도 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게 직장 생활을 안 할 때랑 할 때랑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 직장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져 버리는 삶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에너지가 100이라 그러면 네, 학교 다녔을 네, 때는 공부를 할 때는 60을 쓰고 40을 그 외적인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어떤 느낌이면 에너지를 거의 95를 회사에 쓰는 느낌인 어, 거예요. 어, 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의 에너지인데, 네, 남은 건, 네, 그 5의 에너지는 뭔가 나는 진짜 내 삶에 필수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내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냥 네, 네, 최소한으로 네, 누려가는 것들에 그 에너지가 쓰이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 들기는데. 음, 그러면은 그 회사 일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떤 일인지를 모르겠어서. 뭐, 예를 들, 네네. 제가 하는 일은, 네. 제가 하는 일은 저는 부동산 쪽 아, 일을 해요. 음, 그러니까 부동산 쪽 일인데 중개사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저희 뭐 일반적인 회사를 보더라도 뭐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어, 있고 뭐 직원들 집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투자 쪽은 아니고 네. 그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러니까 뭐 시설 쪽은 네. 아닌데 뭐 사업을 위해서 빌려주고 어,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뭐 그거 빌려주고 거기에 어, 나오는 재산세 같은 거 어, 산출하고 취득세 내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머리 아프네. 네. 뭔가 네, 그런 것들에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을 네. 하는데 어,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약간 제 일을 네. 하면서 제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커리어 쪽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틀 수는 없나를 질문 주신 네. 건가요? 커리어도 마찬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옛날에 제가 그거 했었거든요. GS25에 그거 했어요. 본사 슈퍼바이저. 그 가맹점주 음, 분들하고 맨날 뭐 네, 타협하고, 타협한다기보다는 네, 사실 감나라 싸우고, 배나라 내가 뭐 이걸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제 네,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회사를 죽을 때까지 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할 건데 이 네, 점주님들을 보면은 정말 다양해요. 사람들이 뭐 이거는 그쵸, 약간 서브 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혹은 또 네,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음, 그 생각을 한 게 보통 저는 원래 인사팀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인사팀을 많이 네, 썼다가 네, 이제 GS 그런 유통기업 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네, 필드를 네, 한 다음에 그런 네, 사무직으로 배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일단은 그래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차라리 난 이게 잘 됐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자기 합리화죠. 차라리 여기서 이제 필드를 많이 경험하고 인사팀 네, 이런 거는 다 됐다. 나중에 내 사업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어, 없나? 그런 거를 여쭤본 거긴 해요. 아,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일에서도 뭔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찍어낸 그쵸? 그리고 그런 그런 걸 또 느낌이신 막 거네요. 이렇게 적어두고,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트러블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밤에 사고가 네. 터졌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거나 막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트러블이 생기는데 나중에 이런 그렇죠. 트러블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 보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물론 거의 없겠죠. 그런 트러블이 또 뭐 언제 또 생기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식으로 그러면 저는 오히려 네.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회복 어, 탄력성에도 도움이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받을 어, 스트레스를 저 나쁜 새끼 저 이제 이런다기보다는 교훈이다. 네. 경험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니까. 네. 그래서 어, 비슷한 게 다오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필터를 하나 장착하는 거. 이거를 긍정적으로 어, 돌리는 필터. 그걸 하나 네. 일시적으로나마 달아보는 네.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쪽 분야의 일을 몰라서 어떻게 달아야 될지는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굳이 네. 커리어뿐만이 아니어도 돼요. 뭐 굳이 커리어 쪽으로만 생각하지 어, 않아도 그 네. 필터링을 비합리적으로 돌릴 네.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돌릴 수 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저 자기가 네. 잘못해놓고서 죄책감 들기 싫어가지고 나중엔 내 탓으로 만들어버려. 비합리적인데 자기는 음, 편해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런 상담하시는 저랑 이렇게 상담하는 내담자분들한테 좀 비합리적이더라 그걸 알더라도 편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게 이제 최우선 어, 시키라고. 그럼 또 네. 그것도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물론 이제
지나치게 네. 내가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데 네. 지나치게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이런 것도 좀 당연히 좋지 않거든요. 뭐든 적당한 게 좋은데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네. 자기 합리화를 못하거나 그런 타당화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라고 해요. 제발.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더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당연하죠. 되나요? 너무 길어서. 아니야, 안 길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을 따로 그러면은 할애를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주랑 싸우고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일하다 네네네네. 보면. 저도 제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 쪽이 많아서 네네. 진짜 성격 이상한 임대인들도 정말 많아요, 보면은. 음, 그쵸. 저도 그 예를 들어서 겪어봤어요, 임대인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된다. 계약이 만료돼서. 네. 이런 상황이면 진짜 그때부터 진짜 멘탈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어, 이런 부정적인 그런 네. 신호들을 좀 긍정적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주랑서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의도적으로 한 몇 분을 심호흡하면서, 아, 그래, 나는 이걸 통해서 뭐, 이거에 도움이 됐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치셨는지가 좀 거쳐요.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아, 왜냐면은, 의도적으로. 저도 네. 처음에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좀 염세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힘드니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음,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까칠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되게 심했었어요. 특히 막 고3 때 제가 심리학과를 선택한 게 고3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든 막 대학 못 가면 인생 다 끝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뭐라고 불안해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대학교 때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을 때 난 심리학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은 아무리 성격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격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런 긍정적인 필터링을 입히는 거를 굉장히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성격이 바뀌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새로운 영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점주분이랑 뭘로 싸울까? 하여튼 뭐 A라는 사건으로 싸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거에도 A라는 네, 사건으로 되게 자주 싸웠어요. 그러면은 그,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또 뭐 이런가 보지 이러고 넘어가요. 긍정적으로. 근데 처음 겪어보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안 되죠. 이게 뭐야? 난 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인 그런 성향이 다시 이제 삐집어 나오려고 그러죠. 이제 그럴 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뭐,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노트에 써볼 때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돌리지? 아니면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 노트?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하지만 생각하기 싫은 것들을 모아놓는 그런 메모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다시 꺼내 본다든가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상당한 투자를 한다. 사고를 고쳐먹는데 지금도. 네, 근데 그렇게 네, 해서 편해진다면 뭐 몇 분 투자하는 거 뭐 길면 30분이거든요. 네, 길어야 10분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생각 되게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냥 아이디어가 안 나올 뿐이지. 그렇죠.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잠깐 저쪽에다 치워두고, 뭐, 되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땜빵은 하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임대인 분이 뭔가 스트레스를 줄 것 네, 같거나 뭐 줬어. 그럼 이걸 계속 네, 생각하면은, 내 손해거든요. 그거를 인지를 해요. 이거 지금 풀리지도 않는 거 음,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보면 진짜 내 손해다. 진짜 내가 지금 열불이 나고 막 뭐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다 내 손해니까 일단 치우자. 약간 그 정도 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게 있었는데 어, 너무 내 시간이 없다. 95가 있으면은 95가 회사고 5가 내 시간이다. 네, 사실 이거는 네, 심리학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어요. 뭐 상담 옛날에 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네, 아이고. 네, 어, 심리학적으로 네, 풀어내기보다는 그냥 이제 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뺑키를 네, 많이 쳤어요. 사실. 이제 와서 어차피 퇴사해서 하는 네? 얘기지만, 그러면서 아, 약간,
네. 자기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영업 관리였으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그럼 뭐 사실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내 개인적인 그런 뭐 공부를 한다던가 혹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에 뭐 책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만 기여하고 싶다 회사에 그런 식으로 약간 반항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상황마다 다르니까 사람들 갖고 있는 상황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심리학으로 그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되게 팬으로서 재밌는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었습니다. 또 팔로우 해주세요. 한번 써보시고 어땠다. 저는 그런 거 네네.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는 대로 해줬는데 써보니까 어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던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네. 피드백 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너무 네. 바쁘시겠지만 네. 기회가 되면 근데 얼른 자 빨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얼른 하여튼, 주무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자주 도와주셔서 청취할게요. 예, 네네 예. 자주 들려주세요. 부정적인 피드백 해도 되죠? 당연하죠. 저는 그런 거 제가 좋아해요. 생각보다 부정적인 도움이 안 피드백도 됐다, 뭔가. 이거 너무 구리더라 네가 얘기했는데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른 주무세요 빨리 밤이 늦었네. 잘 자요.